부동산시장에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며 공공기관, 산업 현장, 물류창고 근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은 모두의 바람이자 펜직의 바람입니다. 넓은 공간도 쾌적하게, 대형 실링팬은 펜직. 생활에 유익한 바람을 만드는 펜직. 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물어볼 텐데요. 세계의 특검이 전방위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내란, 외환 혐의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원님 지금 일단은 특검 수사 상황이 뭐랄까요? 출범할 때 그 속도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뭐 예. 드론 사령관이나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렇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VIP 경로설, 물론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이 먼저 인정을 했고요. 네. 2년 만에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소득이거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에서 경로설은 없었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NCN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무인기가 이제 평양에서 추락했는데 이거를 위조하는, 네. 은폐시키려고 이제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행정상의 미숙이다 하면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이 이뤄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구속영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이 사건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의 전략 자산, 군 자산인 무인기, 드론이 평양을 갔는데 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부적합한 기종이었다. 그리고 예. 암호화하지 않아서 누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예. 세 번째로는 이게 제대로 된 체계를 통해서 작전 지시가 내려간 거냐. 네. 이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거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무인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인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군사작전으로. 왜냐하면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요. 네. 자칫하다가는 이게 발각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으로까지 비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할 수 없는 무인기를 1차적으로 썼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전체가 정상 작전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무인기라든지 온갖 무기 체계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군사 작전에 있어서.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ADD를 통하고 그다음에 카이라는 업체를 통하고 네.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무인기거든요. 또 이 무인기를 개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개조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행 역학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조하는데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급조된 그런 삐라통을 장착하는 그런 무인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썼다가는 정말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상공 2km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의 드론을 아주 낮은 상공에 보낸 게 의도적이었냐. 지금 이게 의혹 제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이건 만들어졌던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육군에서 사용하려고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평가를 받은 사안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km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하다. 무인기로서는 이제 은밀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런 평가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 무인기를 갖다 쓴 겁니다. 예. 그리고 평양에 들어가는데 의도적으로 부대원들이 이건 경로가 위험하다. 어떻게 부대 상공을 지나고 그리고 고도가 300m 평양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국방부 건물, 국방성 건물을 321m까지 내려와서 임무를 하냐. 이런 위험한 경로라고 해서 계속해서 드론사 운용 요원들이 경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정상적인
지휘체계, 합참이 드론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근데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김영수 합참의장, 그다음에 비공개 조사했죠. 합참작전본부장까지 이제 소환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합참이 정말 내로남불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합참은 모든 작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거든요. 예, 이 무인기가, 이 무기 체계가 정당한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경로는 우리 아군 북한에 식별될 가능성은 있는지 예, 이런 작전적 요소들을 전부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합참의장이 마치 의인처럼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현의 지시에 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위험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쟁 네.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인지하고도 이거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예, 이거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즉 말하자면 불법 전투 개시나 그다음에 외환이나 일반 이적을 방임한 겁니다. 예, 김명수 그렇기 합참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합참 지휘통제실에 합참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엄군으로 전환되지 않는 자신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방사나 그다음에 특전사가 국회와 선관위 뭐 여론조사 꼭부터 시작해서 네. 민주당 당사를 난입했을 때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지휘 체계를 문란시키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네.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알겠습니다. 범죄 행위죠. 예, 부승찬 의원도 공군 출신이고 또 군에서 주요 작전들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네네. 지금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이나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예. 이러면 특별재판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말 공포정치에 가까운 좀 과도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박찬대 전 당대표를 통해서 내란정치법이 발의됐고요. 거기에 네.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조문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했던 그런 행위들이 지금 법적 체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완전 상식과 관례, 법상식과 관례를 깬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재판부나 그다음에 물론 이번 특검에서 공소권을 가져와서 공소 유지를 하겠다라는 특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게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정말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네. 계시네요.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외환죄 부분도 들여다본다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네. 앞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외환죄는 그러면은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뭐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예. 종사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아마 비공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처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건 특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모든 예. 법과 절차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합참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내려놨거든요. 예. 그건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은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으로 내려놨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반대했다. 합참은 반대했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또 비교해서 많은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네. 이후에 마지막 시간 되면 여쭤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외환죄 입증 부분에서는 좀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자꾸 강조됩니다. 앞서도 즉시성 또 네. 비례성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네. 대포 한 대 맞으면 대포 한 대 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않냐. 이게 그리고 또 북한을 뭐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 영토로도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군사작전 하는 거, 평시작전 하는 거 이게 네.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제를 무시하고 가면 그 반론이 먹히죠. 네. 그러니까 전제라는 거는 결국은 무인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 무인기를 썼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 1차적인 법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전제를 이런 전제들을 확인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작전 지휘 체계였느냐, 합참이 작전성 평가를 다 완료했느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 지시를 받은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반대를 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헌법적으로 타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통모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일반 이적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합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런 범죄 그리고 군 형법상의 뭐 불법 전투 개시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불법 전투 개시죄도 저기 형벌이 무겁죠. 예, 군 형법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군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으로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네. 이게 보면 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투의 개시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실제적으로 북한 쪽에 들어간 거고 네.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즉시성의 원칙은 깨진 거거든요. 예.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바로 만일 우리가 그 즉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보내는 네. 거는 이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즉시성의 바로 해야 원칙을 되는군요. 위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인데 저쪽에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즉시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의 원칙도 다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죠. 북한이 우리 쪽에 드론 보낸 그날 예. 그때 바로 우리도 드론을 보내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를 보냈잖아요. 네. 한 대는 용산을 침탈했는데 바로 26일 날 이후에 네. 이와 관련돼서 유엔사 정전위에서 특별 조사를 하고 예. 한 달 만에 발표를 합니다. 예. 한국이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대응은 적절했다. 네. 다만 한국이 무인기를 보낸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뭐 연평 포격 때 우리 F-15 전투기가 떴다가 폭격을 그렇죠. 하지 않은 것들 뭐 이게 즉시성 네. 비례성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일반 또 그게 이제 미국이 반대했던 논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K9 자주포를 통해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원점 타격을 하는 것들은 즉시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데 결국은 F-15를 나중에 4시간 후에 띄워서 공대지로 이제 원점을 알겠습니다.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군사작전은 결국은 무의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즉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 논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께서 잘 접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또 한미연합사 얘기도 있고 미국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도 진행 중인데 네.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게 VIP 경로 2년 만에 입연 이종섭 부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원했고 그 해병대 사단장의 그 혐의를 빼라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진짜 이게 특검이라는 게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결국은 저는 이게 김태호 입에서 네. VIP 경로소를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전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수차례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또 상당한 의미를 담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예.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정당한 지시고 법리상 직권남용이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단장의 보직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아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VIP가 뭐 투스타까지 인사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요. 예. 370여 명의 군 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김건희 라인을 통한 로비를 통해서 임성근 구하기냐 아니면 종교계를 통한 임성근 구하기냐 이게 VIP를 움직인 거거든요. 예. 이제 완전히 군의 수사권 독립, 수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들이 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죠. 상당히 예. 이례적으로 그간의 지시 그리고 이제 군형법의 군사법원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행위죠. 예. 지금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현재 주진우 의원인데요. 네. 뭐 이 유명해진 전화번호입니다. 800-7070 통화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지금 예. 당 대표 또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이 네.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직권남용 행사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궁금한데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800-7070에 대한 전화통화를 44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혐의가 짙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그것도 7월 30일 날, 31일 날 이첩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법률과 관련돼서 컨트롤했던 자리에 있었던 법률 비서관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뭔 지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지금 뭐 또 강선우 후보자 낙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권오을, 정동영, 안규백 이 예.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당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당에서는 뭐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태는 자진 사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언급해주신 그 세 분에 대해서도 뭐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사태 사유는 없다. 네. 예, 특히나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명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가 이제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요. 예. 그걸 안 이루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민간 국방부 장관이 4년 만에 네. 오는데 그런 거에 이제 협조 못하고 특히나 이제 국방위를 오선하면서 계속해서 국방위 상임위를 맡았었고 네.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내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 강선우 의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당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예. 예, 명심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말을 아끼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예. 예, 이 사실 좀 정청래 후보가 선명성, 강경 입장 이런 느낌이 강하고 박찬대 후보는 좀 뭔가 융합하고 좀 소통하자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예. 의원님 생각 궁금합니다. 예. 저는 당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후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는 그건 당이 건전하지 못한 거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다양한 강선우 자진 사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또 일관되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엄 이후로 쭉 보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 대표 후보자 두 분의 입장은 서로 약간 애매하게 다른 입장은 있지만 그만큼 당이 건전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거부했거든요. 항명이잖아요. 예. 중죄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12.3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군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양심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제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 있는데 짧게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그렇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상명하복이 이 법에 녹아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수방사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네, 경비단장. 특전사 뭐 네. 이런 분들의 증언을 보면 또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에 기대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관련 입법을 또 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네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